자, 지금부터는 함께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은 아니죠. 어제 저녁에 10월 CPI 지표가 발표됐는데 2.6%로 전월 그리고 전연 대비 우리 시장이 예상했던 그 상승폭과 똑같이 부합한 결과를 나왔습니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뭐 전월 대비만 봤을 때 전년 기준으로 조금 상승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은 컨센에 부합했다라는 사실에 약간 환호하면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달러도 그동안 급등하다가 약간 주춤, 국제금리도 한 4.4% 넘게 올랐었는데 약간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12월 동결 확률이 40%까지 치솟다가 이제 20%대로 좀 하락하긴 했네요. 자, 이런 어떤 매크로 지표가 어제처럼 좀 비이성적이었던 우리 시장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오는데 조금 한 몫을 해줘야 될 텐데 싶습니다. 어제 시장을 보고 있으면 마치 8월 달이 떠올랐습니다. 8월의 악몽처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나 싶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만 봐도 2,500선을 뚫고 내려온 지 하루 만에 2,400 초반까지 다시 또 한번 밀렸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700선을 위협받다가 결국 69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별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아침에 브리핑 했을 때 그 내용 그대로 트럼프 리스크,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다시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감과 함께 또 실적이나 우리 국내에서 어떤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음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대목이죠. 그런데 하나 좀 추가된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나왔던 투매가 투매를 부르면서 패닉셀까지 이어졌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오늘 다행히도 컨센이 이 CPI가 조금만 높았다고 하더라도 이 패닉셀을 잠재우긴 어렵다라면 좀 좌절할 수 있는 포인트가 충분히 됐었는데 다행히 정확하게 부합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 CPI가 우리 시장 다시 돌려세우는 반등의 촉매제가 될지 이 포인트가 사실 가장 궁금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바탕으로 기준점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CPI 반등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시장을 다시 돌려세우는 변곡점으로 작용을 해줄 것인지 이 포인트와 함께 두 번째, 이제는 약간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전략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 가지 꼭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먼저는 신저가 영역입니다. 자, 보시면 어제 신저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속출했는데 삼성전자, SDI, 에코프로비엠 보시면 반도체랑 2차 전지 섹터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대담 시간에 질문을 드렸었죠. 하락하고 있는 섹터 가운데 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랬을 때 반도체랑 2차 전지라고 답을 해주셨었는데 그러기에는 연일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이 의견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태풍이 불 때는 그 비를 잠시 피해가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지 이제는 이렇게까지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생각을 해볼 때인 듯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신저가 영역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저가가 아니라 조금은 안정적인 영역입니다. 자, 어제 시장 보시면 은행주라든지 원전 쪽에 있어서 하방이 지지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뿐만 아니라 지수 대비 그 전일에도 상당히 선방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은행주의 경우에는 수급이 기인을 했고 원전의 경우에는 어제 오후장에서 이런 기사가 났죠. 미국 바이든 현재 행정부가 2050년까지 지금보다 원자력 발전을 3배 더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탠스는 차후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새로 들어서더라도 계속해서 이어갈 기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에 대한 부분들 조금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을 때 보입니다. 자, 저는 은행과 원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됐는데 혹시 두 분은 다른 안식처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도 여쭤볼 거고요. 끝으로는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은 뭔지라는 겁니다. 이제 벌써 PBR이 0.85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펀더멘털을 차치하더라도 그저 기술적으로 바로 반등을 한다면 이 반등 구간에서 가장 먼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종목단으로 좀 파고 들어가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리스크 최소화 전략 3가지 코멘트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 밖에 우리가 또 볼만한 플러스 알파 이슈는 뭐가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정말 진격이네요. 93,000달러, 어제는 9만 달러 돌파했다. 그 전일에는 88,000달러였는데 하루에 2,000달러씩 뛰는 비트코인 또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영역인 듯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국무장관의 또 대중 강경파 의원인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을 공식 지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중 스탠스 정말 강경하게 갈 것이다라는 걸 액션을 보여준 첫 번째 대목으로 보이고요. 끝으로 10월 CPI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그 안도감에 채권금리 10년물의 경우에는 4.45%까지 치솟았었는데 약간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듯 보입니다. 물론 연속성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오늘도 CPI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 다시금 방향성이 달라질 것인지 이 부분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리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지은 대표님 유독 춥다고 하시는데 역시 수능이죠. 네. 자, 모든 분들 또 힘내시기 바라면서 저희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간밤에 CPI 지표가 나왔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다행히도 부합을 해줘서 이제 이 패닉 셀링을 조금 멈추게 하는 그런 제동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약간 갖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멈춰줄까요, 우리 시장? 일단은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여기서 조금 뭔가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현물을 많이 팔았고 지금 외국인들이 품매수를 통해서 하방 포지션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파생 시장에서. 과연 이 부분을 오늘 돌릴 것이냐. 그리고 그게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사실 외국인들이 이토록 파는 이유는 우린 모릅니다. 왜 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정황상 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증시에 좀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파생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품매수를 통해서 지금 하방 포지션을 완벽하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수익을 많이 챙겼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포지션 청산이 나오면서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뭐 이거는 또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게 수급이 돌아오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뭐 투자 외국인들이 신규 자금이 들어오기 안 좋다. 그리고 지금 워낙 또 가상화폐 시장이라던가 미국 시장 좋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증시 자금이 탈 나오고 그러면서 원래 거래 대금도 없는데 지금 나가는 돈은 많고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라서 오늘 옵션 만기일 이후에 이제 앞으로의 포지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반등 나오길 바라야죠. 예, 일단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언제부터 원달러 환율과 원래는 수급이랑 이렇게 반비례를 했었는데 이 어떤 뭐랄까요 공식이 깨진 지 꽤 됐잖아요. 근데 다시 또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외국인이 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CPI로 좀 멈추게 될까요?
일단 만약에 이번에 CPI까지 또 결과가 안 좋았다면 더 골치 아픈 상황이 연출이 되었을 텐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분위기가 완전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아직은 시장을 만약에 좀 출발하고 나서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또 안 좋은 하나의 악재가 더해지는 부분은 좀 피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제 방금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칙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존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무분별하게 많이 밀리고 나면은 뭐 반발 매수, 기술적 반등 이런 부분이라도 나와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오히려 투매로 이어지는 부분이 나왔고 그 또 전날 여러 가지 지금 요인들이 있지만 뭐 환율에 대한 급등 이야기도 있겠고요.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당선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기업들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라던가 또 차트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지금 지지선을 깼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어제도 약간 반복적으로 시장에 적용이 되는 모습들이 나와줬는데 여기서 만약에 CPI까지 더해졌다라면 골치 아팠겠지만 그 한시름에 대한 덜어진 거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이 전전날에 적용이 됐던 이 재료가 다시 한번 오늘 시장에 투매, 그리고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신용 물량들이 또 청산을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또 네. 투매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오늘 시장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 만약에 CPI를 딛고 긍정적인 해석으로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해준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하락의 시그널은 좀 멈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마저도 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가장 중요한 그런 하루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두 분의 소망과 저희 모두의 소망을 담아서 시장이 참 반등에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최악의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요. 어제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에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신저가가 속출하고 있는 영역 중에서 반도체랑 2차 전지 포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어제 질문을 드렸을 때는 저희 뵀던 두 분께서 반도체랑 2차 전지 다 매수 기회로 삼아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머니그램에서 이가람 매니저께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던 것 같고요. 자, 두 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오늘은 좀 반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신저가 가운데서 피해야 할 것들 좀 골라주신다면요. 일단 수출 관련해서 수출. 미국 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네. 화장품이 화장품이요? 이게 정말 온도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갈린 게 네. 2분기만 해도 와 수출이 너무 잘 돼요 좋아요 하고 올랐는데 이제 트럼프가 되니까 이거에 대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생긴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3분기, 4분기 들어오면서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네. 특히나 뭐 색조 화장품 쪽이라던가 뭐 미국 수출을 많이 했던 기업들 위주로 좀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진짜요. 아무래도 이게 만약에 보편 관세 부과가 이제 뭐 정해지면은 이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었던 거에 10%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기업이 그걸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의 악화를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지금 화장품주들이 빠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K뷰티, K푸드까지도 뭐 물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만 삼양식품은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도 다 수출을 많이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좀 버텨주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수출을 많이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특히나 필수 소비재 쪽 관련 섹터군들이 지금 힘을 못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만약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면 미국이 지금 관세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다시 중국이라던가 다른 데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뭐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투자자들은 그리고 메이저 수급들도 그거를 좀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가장 트럼프로 인해서 피해를 볼 만한 거는 이런 수출 업종들 이쪽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업종 뭐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산업이 수출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좁혀주신 게 화장품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좀 미국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기업들을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은 어떻습니까?
매수 기회로 삼기에는 매일매일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사실 조금 두려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는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어서 오히려 SK 하이닉스 쪽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종목들은 뭐 급하게 저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시각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삼성 SDI도 신저가를 갔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엔 더 이상은 빠질 국면은 없겠지. 그래서 상승이 나올 거야, 반전이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이견은 없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가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로 진입을 했다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반등은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결론 자체가 뭐 IRA 폐지와 축소가 결국에는 되지 않을 거라는 의견들이 더 지배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른 그런 불확실성의 그런 투심이 좀 붕괴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2차 전지나 반도체가 반등이 안 나온다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에는 시장은 불안함에 더 크게 초점을 맞춰 있는 상황에서 굳이 불안 요소가 아직 제거되지 않는 쪽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맞나라고 봤을 때는 시간이 얼만큼 걸릴지 모르는데 특히 많이 빠진 종목들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실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더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 간다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급하게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로 접근하기에는 시기가 좀 이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지은 대표님께서는 당장 피해야 할 섹터로 반도체랑 2차 전지를 꼽아주신 걸로 해석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그러면요. 네, 당장 피해야 되는 섹터는 제일 진짜 이거는 단기적으로 좀 안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는 쪽은 저는 오히려 중국 관련돼서 좀 수혜가 기대됐던 쪽은 당장의 모멘텀은 좀 부재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살짝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상승이 나오기도 한 종목들이 일부 있기는 했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들이 거의 다 빠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시장이 과연 반등이 나왔을 때 중국 관련돼서 기대를 했던 쪽의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그 이유를 이번에 경기 부양책에서도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도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이 좋은 기업도 없고 또 시총도 작은 종목들 위주로 거의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유를 잘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다른 섹터들은 그래도 한두 가지라는 이유들은 있을 수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유를 딱히 찾지 못하겠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중국 관련돼서 상장된 기업 쪽은 피해 있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국 관련한 상장 기업이라 하면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최대 주주가 중국 쪽이라던가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의 종목은 좀 선별적으로 산업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반도체 쪽으로 엮이는 종목도 있을 거고 여러 종목들 좀 다르긴 하지만 뭐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헝성그룹이라던가 뭐 윙이푸드 아니면 피델릭스 또 피델릭스도 반도체 쪽으로 해서 올랐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중국이라는 키워드로 얽혀서 가는 작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조금 피해 가자라는 의견이었고요.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여전히 좀 지켜보고 가도 늦지 않다라는 내 의견이 합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신저가가 속출하는 섹터 가운데서 당장은 좀 피해갈 만한 곳들 약간 보수적으로 전략 짜봤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조금은 그래도 펀더멘탈 같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sek터 뭐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연속 봤을 때 원전이나 은행 쪽이 그나마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원전은 또 오후장 들어서 이슈가 또 있기도 했어요. 일단 본부장님 의견이 먼저 궁금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AI 소프트웨어 쪽. 소프트웨어 쪽을 이쪽이 안전하게 조금 보자. 더 물론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뭐 재무 상태가 건전하고 펀더멘탈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소프트웨어가 왜 봐야 되냐 관세에 어떻게 보면은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프트웨어 업종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관세로 부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공급망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오히려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그동안 썼고 계약을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연장한다고 해서 그걸 관세를 하기는 지금 어렵거든요. 그 보편법 관세가 적용되는 부분들이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좀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겠고, 지금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 많이 올랐어요. 네,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도 AI 규제 철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고, 예. 그러면 또 일론 머스크도 로봇이라던가 완전 자율주행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러한 관세 이슈를 피해갈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들이 조금 보셔야 되지 않겠냐. 물론 그중에서도 사실 잘 고르셔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네. 공급망 이슈라던가 재고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수출에 의존을 하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쪽이라던가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 세금 문제만 해도 골치가 아픈데, 네. 이게 우리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문제가 수입해야 될 원료, 그죠. 원자재 이런 것들 가격도 생각을 가격이 안 할 있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그런 거에서 자유롭다라는 점,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조금 더 좀 반등할 수 있는, 반사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지금 뭐 물론 원전이라던가 은행 쪽도 뭐 피난처가 될 수 있겠지만 이쪽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도 약간 피해갈 수 있는 사각지대 노려볼 수 있고, 공급망이라든지 재고 부담도 좀 덜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궁금한 게요, 본부장님. 이 기업 가운데 미국이랑 연결돼 있는 기업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뭐 사실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업이 거의 네. 없죠. 예. 근데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해요. 근데 거기에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업은 없어요. 물론 그런 완전 자율주행에 필요한 뭐 카메라 모듈이라던가 뭐 라이다라던가 그런 장 부품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급하는 회사가 있을지언정 소프트웨어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AI 챗봇 때도 그랬고요. 챗 GPT도 그랬고요. 그 관련 종목군들이 일제히 테마를 형성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지금 시장이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게 부각이 된다 그러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기업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보다는 섹터에 뭔가 센티가 탁 올라올 때 노려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AI랑 소프트웨어 말씀 주시는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지은 대표님은 어디서 좀 피난처를 찾으시겠어요? 저는 네. 엔터에서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엔터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제 시간에서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상한가를 갔습니다. 야. 그래서 기대를 사실 안 했던 것 같아요. 엔터 네. 쪽은 이번에 실적이 3분기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시장에서 좀 하고 있었는데 의외의 실적을 보였고 시간의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엔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를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그런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고 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쪽에서도 이제 최근에 엔터 주들이 그나마 뭐 워낙 바닥권에 있기도 했지만 그나마 버텨줬던 이유는 여기서 좀 요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또 실적까지 이번에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잘 나왔기 때문에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투심 개선에는 좀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조정 기간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길었기 때문에 그만큼 좀 긍정적인 이제 관점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저 또한 지금 뭐 예상외 호실적이 나온 부분도 굉장히 큰 포인트긴 하지만 지금 로제 아파트 열풍이 계속되고 있고 또 브루노 마스가 마마 출연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와줬고 2NE1 뭐 지금 GD가 또 컴백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 내년 BTS 완전체가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동안 콘서트 투어를 못했는데 완전체가 모였을 때 콘서트를 했을 땐 그 효과는 엄청나게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마 시장에서는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에 초점을 더 맞추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엔터도 이제는 좀 관심 있게 오히려 저는 4분기 때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이번 JYP 실적을 보면서 네. 좀 빨리 당겨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엔터 그나마 어제장에서 좀 상승하고 있어서 눈에 들어온다 싶긴 했었는데 영속성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하나증권에서 JYP 엔터 목표 주가 74,000원에서 78,000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 엔터주 안에서는 JYP를 좀 좁혀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진짜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제 휴먼 리스크가 없는 건 JYP 같고요. 휴먼 굉장히 좀 잘 키웠기 때문에 네, 휴머노이드인 줄 알았습니다. 네. 휴먼 리스크가 없는 것 같고요. 네. 하이브는 또 BTS가 있고 아. 또 지금 위버스가 수익이 나기 시작해서 유료 수익화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종목이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요. 또 SM은 세대 교체가 잘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좀 마음에 드는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네. 엔터주 이렇게 빠진 거는 또 휴먼 리스크가 가장 컸기 때문에 JYP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훈 부장님 지난번부터 엔터 왕왕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혹시 네. 보시는 종목 있나요? 저는 뭐 사실 그런 엔터 쪽은 보다는 저는 네. 콘텐츠 쪽, 지금 오징어 게임 콘텐츠. 2에 대한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 지금 포커싱이 저도 네. 그렇고 아무래도 그 관세에 대해서 좀 회피할 수 있는 아. 그런 쪽을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OTT 콘텐츠 쪽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런 IP에 대한 부분 가치가 사실 이게 지금 관세랑 회피할 수 있는 가장 클 그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쪽을 오히려 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트럼프 관세에 많은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약간 이거는 피해가자 약간 이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이제 내년에 이제 취임하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 뭔가 시작이 될 건데 이미 그 전부터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죠. 그쵸, 그쵸. 꾸리고 있죠. 예, 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을 만한 쪽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섹터군들 아까 말씀하신 엔터도 그렇고요. 네. 좀 영화 콘텐츠 콘텐츠, OTT도 그렇고 예. 좀 AI 쪽도 소프트웨어 쪽도 그렇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콘텐츠 쪽은 좀 오래 쉬었네요. 그죠? 뭐 콘텐트리 중앙도 관련해가지고 그 기업 맞죠? 네. 네, 뭐 근데 여러모로. 뭐 여러 가지 많죠. 네. 뭐 오징어 게임 2 관련해서는 네. 지금 알겠습니다. 워낙 이런저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누가 대장이 될 것이냐도 네.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뜻밖긴 해요. 원전이나 금융 쪽에서 하나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잠시 후에 또 시간 여력이 된다면 원전주 이슈가 나온 게 있어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질문을 드렸던 것부터 이제 마무리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펀더멘털 관련해서 저희가 안식처를 찾아봤다면 이제는 펀더멘털 차치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반등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이 올 만한 종목은 뭔지 여쭤봤습니다. 자, 이지은 대표님은 어떤 쪽 보세요? 빠르게 좀 탄력 들어올 수 있는 곳. 방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원전 쪽 보고 있는데요. 원전이 오히려 네, 펀더멘털 없이 그냥. 차라리 저는 4번으로 봤는데요. 그래요? 네, 일단 뭐 BHI가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지금 최근에 시세를 보인 게 G2파워도 시세를 보이기는 했는데 그 외의 종목들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도 아직 다 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시세에 대한 부분들 지금 정부에서 어제 또 예산안에 대해서 또 국내에서도 좋은 소식이 나왔지만 결국에 제가 보는 쪽은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다시 또 출범을 했을 때 지금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표적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외 종목들도 아직 시장에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못 간 종목들이 좀 기대적인 심리로 못 간 종목들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원전 쪽을 일단은 봤고요. 결국에 미국에서 지금 2050년까지 원전을 3배로 확대하겠다. 원자력 발전 3배로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가장 원전 쪽에서 우리가 노이즈, 불확실성이라고 봤던 쪽이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었는데 네.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워낙 원전 쪽으로 힘을 합쳐서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한미 동맹, 팀 코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강화가 되고 있고 현대건설이 실제로 웨스팅하우스와 수주를 받아냈기 때문에 이런 분쟁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원전을 생각했을 때 가장 발목을 잡고 문제는 이거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에 대한 부분들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원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원전 하면은 원래 대장으로 말씀해 주셨던 두산에너가 아닐까 싶은데 어제 오후장에서 어떤 호재성이 나왔을 때 대장보다는 조금 가벼운 종목들이 먼저 튀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드렸던 질문은 펀더멘털이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이니까 오히려 말씀하신 원전 섹터 안에서는 대장보다는 좀 아랫단으로 접근이 더 유효한 걸까요? 저는 에너빌리티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아마 그룹 재편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들 괜히 불확실성이 있는 쪽에 손을 댔다가 또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소식들이 나올까 봐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서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도 아직 시세 다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아직 바닥권에 있는 소외를 받았던 쪽의 종목들까지도 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종목을 뭐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추려보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은 어느 쪽에서 기술적 반등의 힌트를 찾으세요? 네, 저는 네이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이버. 오, 네이버 요즘 왕왕 들어요. 네, 왕왕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 외국인 계속 파는데 네이버 지금 요즘 계속 삽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단24라는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네이버가 사실 그동안 뭐 하이퍼클로버부터 시작해서 막 딱히 보여준 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네이버스럽게 얘기를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번에 얘기를 했던 게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AI 그 기기들 얘기 나오면서 온 디바이스 AI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네이버가 강조한 건 온 서비스 AI. 무슨 말이냐면 본인들이 잘하는 서비스 안에서 AI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뭔가 다변화시키겠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사업 방향을 제시를 했다라는 점이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생성형 AI를 통해서 네이버 쇼핑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겠다라는 측면이 좀 부각을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I, 소프트웨어 그럼 네이버가 이쪽이랑 연결될 수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작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던 디스플레이 애드 중에 홈피드 광고 상품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네이버 쇼핑부터 시작해서 이런 개인 맞춤형 광고 서비스 이런 것들이 AI와 통해서 뭔가 제시가 된다 그러면 지금 그게 말이 많대요. 뭐 땡땡 맛집 검색하면 다 광고다. 그래서 네이버 측에서도 이걸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거를 내년부터 그걸 바꾸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네이버가 이런 그런 쿠팡처럼 그런 배송과 관련된 그런 서비스에도 손을 대려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멤버십 같은 걸 통해서 뭐 당일 배송 말고 뭐 그냥 진짜 빠른 배송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생겨날 거라고 해요. 도착 보장 서비스. 그래서 이거를 네이버 쇼핑이랑 통해서 뭔가 연결시킨다. 이제 이커머스 쪽에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저는 취지라고 생각하고 네이버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AI 쪽으로 하나 있던 곳에서 여러 가지 지금 돌파구를 찾고 있는 네이버의 모습 확인할 수 있는 것 같네요. 네이버 저희 지켜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짧게 게임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내내 게임 관련해서 G스타 오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게임주 뭐 시프트업도 그렇고 실적 나왔는데 사실 나쁘지 않았는데 중국 쪽으로 어떤 것들이 좀 연기가 돼서 그런 걸까요? 왜 이런 걸까요? 저는 그 요인을 좀 저도 중국에서 찾고 있는데 특히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 이번에 외자판호 발급을 받으면서 이제 승리의 여신 니케가 2025년 1분기 중에 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해석이 분분했는데 지금 중국이 재정 지출이라든지 그리고 약간 그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내수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못하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우리나라 게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리고 판호 발급도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런 기대 요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쪼그라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종목들 보면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네. 상승이 가팔랐잖아요. 그래서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그 이후에 위메이드라던가 그리고 NC소프트는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시장이 더 눌렸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요인들도 있다라고 네. 생각은 하는데 이번에 게임주들 갈 때 모든 종목들이 갔던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좀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아예 게임주를 배제하시지는 마시고요. 좀 탄력이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는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판호 발급이 큰 호재라 생각했는데 네. 이것이 뭔가 무용지물이 된 건 아닌가라는 실망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뭐 펄어비스도 이번에 G스타에서 뭐 어떤 시연을 한다고 네, 했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서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두 분께 많은 섹터에 대한 힌트 얻어봤는데요. 저희도 중심 잘 잡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